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그리고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 히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의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오늘 오후 이번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시리아에서의 전투 중단을 지지하고 합의대로 현지 시간 27일 0시부터 휴전이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초안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은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휴전이 오래 지속되도록 지원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갈등 당사자들이 국제단체들의 인도주의 지원을 보장하고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간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활동을 모든 면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국가안보회의 뒤 기자들에게 관련 부처에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의 병력과 기반시설, 무기 등을 계속 파괴하기 위해 미국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만여 차례의 공습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올여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에 참여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 해상훈련은 올해 6월과 7월 하와이 주변에서 실시됩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안보 위협들에 대처하는 중국 해군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일부 이견과 장애물들이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중국 영토 가까이에서 군함을 이용한 정찰 활동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2014년 림팩 훈련에도 20여 개 나라들과 함께 참여했지만 인도적 지원과 수색, 구조작전 등에 한정됐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 이후 처음 실시되는 오늘 총선에서는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약 5,5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임명 권한이 있는 88명의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 선출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개혁적인 후보들은 엄격한 후보 적격 심사기구에 의해 대부분 출마가 금지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터키가 시리아에 무기를 밀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해 체포했던 언론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지역 신문인 쿰후리예트의 편집장 칸 둔다르 씨와 앙카르 주재기자 에르뎀 굴 씨는 지난 4개월간 이스탄불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오늘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의 석방은 터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들의 석방을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이스탄불 교도소 앞에는 대규모 군중들이 모여 언론인들의 석방을 환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데니얼 to 러셀 미 mandatory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보다 비핵화의 진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쪽 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런 대북 제재는 사상 처음이며 지난 20여 년간 안보리가 가한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중단과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 제재가 포함됐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열린 안보리 전체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 초안에 담긴 핵심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cargo going in and out of the DPRK would be subjected to mandatory inspection. 파워 대사는 초안에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 히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한편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석탄과 광물 자원은 북한의 대외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들로 수출이 금지될 경우 외화 수입에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끈질기게 집단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se sanctions, if adopted, would send an unambiguous and unyielding message to the DPRK regime. 파워 대사는 특히 새 결의안이 이전과는 달리 적용 범위가 넓다며 화물 검색 의무화와 같은 전례 없는 차단 조치를 통해 다른 조항들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계획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와 기술 도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파워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정권 아래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제재는 고통받는 주민들을 돌보는 대신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앞장선 지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결의안 전문에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중대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이 공개한 초안을 열람했으며 조만간 표결을 통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파워 대사는 채택 시점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실험이 실시된 지 이미 7주가 지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매우 가까운 시기에 표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가 제재 결의안 내용을 실천한다면
북한 당국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뉴욕 현지 시각으로 27일 토요일이나 29일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막 초안을 받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들이 본국 정부에 초안을 보내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최소 하루가 걸릴 것이고 그 후 24시간이 지나야 전체 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토요일 오후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이 자금 확보와 기술 획득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에 더 이상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리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26일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어 기대했던 걸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다며 강도 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 봉영식 연구위원은 안보리 결의안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의 재정을 직접 타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국이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중국이 나서서 그래도 북한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전략적 확신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정말 대단한 고립되었다는 그런 심리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안이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광물 거래 금지 추진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상당한 외화 수입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정보만 있으면 회원국들이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가능해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는 겁니다. 아울러 석탄과 철, 금, 티타늄, 히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북 소형무기 판매도 금수 대상에 포함됐으며 로켓 연료를 비롯한 항공유 제공도 금지했습니다. 각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하는 캐치올 개념은 촉구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입니다. 금융제재, 다양한 수단으로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군사적으로 악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통해서 현금줄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에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외교부는 아울러 결의안 전문에 북한 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처음으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직후 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단독 제재 방안엔 북한 항구에 대한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를 비롯해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 그리고 대북 물자 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계속해서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현철 기자. 네. 자, 결의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결의안 초안이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아직 공개된 건 아닙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이 25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회람된 초안을 입수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무기 금수와 화물 거래, 자원 거래,
금융 제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되는 등 역대 어느 결의안보다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북 제재 대상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네. 자, 분야별로 나눠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먼저 이 무기 금수 분야인데요.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건가요? 네, 모든 종류의 무기가 수출입 금지 대상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금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형 경량 무기가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전체가 제재를 받게 된 겁니다. 또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어떠한 물품도 북한으로 보낼 수 없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트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밖에 북한의 군 또는 정책 분야의 교관과 고문관을 초청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예. 그 화물 검색도 대폭 강화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이 자국 영토를 통과할 때 반드시 검색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불법 화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는 북한의 수출입 화물만 검색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초안은 인도주의 구호물자를 실은 화물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검색 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항공편을 금지하고 불법 행위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선박의 기항을 금지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회사 OMM에 소속된 모든 선박은 어떤 항구에도 입항이 금지됐습니다. 이 밖에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항공기나 선박을 전세해주는 행위가 생계의 목적이며 북한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면 금지가 되고요. 또 유엔 회원국 국민은 북한 선박을 운용하거나 북한의 선박을 등록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 그 북한이 자원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가 됐는데 어떤 품목들이 있나요? 네, 먼저 로켓 연료 등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광물 수출도 금지됐는데요. 금과 티타늄 광석, 바나듐 광석, 히토류를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도 생계의 목적이거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금지가 됩니다. 네. 금융 부분도 제재에 관련해서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제재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유엔 회원국들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관된 북한 정부나 노동당 관련 단체 자산을 동결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행이 유엔 회원국 영토에 지점을 내거나 대리은행 관계를 맺는 것도 금지가 됐고요. 유엔 회원국 금융기관이 북한에 새로운 사무실이나 자회사, 지점을 내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금지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진행 중인 기존의 금융활동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중단토록 했고요. 북한에 대한 공공 또는 민간 금융거래 지원도 확산활동과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역시 금지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네. 북한이랑 관련돼 있는 개인이나 단체 같은 제재 대상도 크게 확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추가로 제재를 보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인 12명과 기관 20곳에 그쳤던 안보리 기존 제재 대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인으로는 조선광업개발회사 대표와 평양의 주요 무기거래상 또 불법 프로그램에 관여한 북한 회사들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과 원자력 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원양해운관리회사 OMM 소속의 선박 31척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예. 사치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고요? 네, 그동안 사치품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미화 $2,000 이상의 시계와 수상 레포츠 장비, 스노모빌,
또 다른 레포츠 장비 등이 검수된 사치 품목에 올랐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이 외에 포함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이 됐고요. 또 금지된 생물무기와 화학무기 관련 물질도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현철 기자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정상적인 민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결의안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결의가 마땅히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래희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현재 가장 긴박한 것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되돌려놓는 것이 돼야 한다고 여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뿐만 아니라 합리적 우려 해소,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 실현에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보다 비핵화의 진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다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 여부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순위 1번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거나 안보리 제재 준수 등의 전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북한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스스로 한 공약을 준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보다 넓은 범위로 나아갈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North Korea were at long last to begin to... 선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존의 미국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중국의 안보리 결의안 동의와 미한 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not a diplomatic bargaining chip. It's not... 러셀 차관보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외교적 협상 카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시스템으로 외교관들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지렛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 시기 등 관련 조치들은 외교관이 아닌 정치 지도자들과 군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6일 한국을 방문한 러셀 차관보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홍균 차관보, 임성남 1차관을 면담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이후의 이행 방안, 양자 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에 앞서 26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미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가야 할 길, 특히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생각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마친 러셀 차관보는 2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안보리 결의 이후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놓고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2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우 대표가 28일 서울에서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한반도 정세 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우 대표의 이번 방안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전후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우 대표의 이번 방문 중 중국이 최근 제안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문제를 중요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할 것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추진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왕이 부장은 2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왕이 부장의 발언입니다. We are fulfilling our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and we have put forward the idea of pursuing in dual tracks. 왕이 부장은 중국이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없이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고 동시에 평화협정이나 북한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이 정당한 우려에 대한 논의 없이는 비핵화가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왕이 부장은 조만간 채택될 예정인 유엔 안보리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는 평화회담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의 이 같은 주장은 선핵 포기 후 대화라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 사항이 돼야 한다면서 비핵화가 강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Of course, it's up to the Aoki government to make a final decision. To some extent, it's their internal affair. 왕이 부장은 중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미국과 한국 정부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드 시스템에 설치된 X밴드 레이더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정당한 국가 이익이 위험해지고 위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정당한 안보 이익이 고려돼야 하고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왕이 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 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북한의 일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n the one hand, we are saying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e have the understanding of other members on the Security Council, that the normal exchanges 중국은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교역이 유엔 결의안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고 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중 간 교역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 외에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 관계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연극 토일릿 피플이 서울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착한 삼촌 할매예요. 그 줌에는 아이가 평생 느낄 고통도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지형도를 그려낸 작품 토일릿 피플입니다. 소녀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는 법을 알고 이래 젊어지는 토일릿 피플은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주영 박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요. 탈북 청소년인 한결을 만나 심리상담을 진행하던 한주영은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삐라에 600개의 변기, 즉 토일릿 보트가 실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삐라에 첨부된 설명서에는 변기 모양을 한 토일릿보트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져 태풍이 불어올 때 비행 접시처럼 하늘에 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요. 한주영 박사는 토일릿보트에 대한 진상을 파고 들어가지만 이를 증언하는 한결의 말은 도무지 갈피를 잡기 힘듭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진 토일릿보트에 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관객들은 결국 지금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탈북 과정에서 쓰인 뗏목을 토일릿보트, 즉 변기로 상징화해 희극적이면서도 냉혹한 풍자를 곁들입니다. 연극 토일릿보트의 조연출을 맡은 김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탈북 청소년들의 이야기인데 이제 같이 토일릿보트 변기를 타고 왔다고 하는 이 한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꼭 이제 뭐 탈북이나 그런 북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떤 남한 내에서의 남한의 어떤 지형도를 그리고 싶다고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뭐 보수와 진보 지금 양분되어 있는 뭐 그런 남한의 현실 그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그 남한의 현실을 그려내려고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기라는 것이 주는 어떤 그런 갈급함을 해소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한 그 도구가 변기라는 어떤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그런 도구인 것도 있고 그래서 변기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주영 박사 역을 맡은 김종태 씨는 작품에서 한결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접하면서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깨닫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제일 마음 아픈 대사는 그건 것 같아요.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어떻게들 다들 견디고 사는지 마지막에 한결일이 말하는 이제부터는 남한 사람들, 남한 토박이들 할 때 이제 토일릿보트라는 게 어떤 욕망이고 이런 건데 그거가 남한 사람들한테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런 욕망 덩어리 위에 올라타 있다. 그게 되게 저한테는 되게 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서. 극중 탈북 청소년들은 모두 한결들로 표현되는데요. 한결 1, 2, 3은 각각의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 탈북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결 1 역할을 맡은 박종용 씨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과 사를 넘나든 분들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로서 그런 정서를 가져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민족이고 한 핏줄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뭐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뭐 일반 사람들 자체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조금씩 바꿔나가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은 탈북민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다루면서도 시선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제시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첫 공연을 보고 나온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뭐 이렇게 복지적으로 뭐 해준다는 게 다가 아니고 그들한테 원했던 거는 다른 부분이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게 생각 많이 났어요. 편견이란 거 그런 거 좀 없었으면 좀 똑같이 대해주는 이런 거. 탈북해서 그중에 힘들고 그랬던 그런 것도 그래도 주제 하나로 이렇게 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얘기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작품을 만든 극단 작은 신화 측은 어떠한 명분이나 정치 담론을 넘어 현재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다고 전했는데요. 계속해서 조연출 김정민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 뭐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뭐 그런 정말 뭐 실업자들이라든지 취업에 잘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뭐 임시직, 계약직 근로자들, 뭐 이렇게 좀 힘겹게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공감도 하시고, 저희 북한어를 지도해 주신 선생님이 실제로 탈북하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보시고 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 아드님도 지금 올해 20살 된 정말 탈북 청소년이었던 분인데, 그렇죠. 힘든 생활을 겪으셨고 힘든 생활을 이제
그래서 탈출하고자 다시 한국에 오셨지만 한국에서의 생활도 또 많이 힘드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남한 토박이들도 사실 남한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면도 있다. 뭐 이런 울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자. 같이 힘내서 적응을 잘하자 이런 얘기로. 분명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탈북 난민 부호의 선동에 선 사람으로 독일 의사 플라첸을 소개하면서 그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연극 토일리 피플은 오는 3월 13일까지 대학로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시리아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을 앞두고 정부군이 반군에 대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보고요. 이어서 이란 총선 소식과 일본이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휴전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휴전은 현지 시각으로 이 금요일 밤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시리아 정부는 이 휴전안에 동의했고요. 대표적인 반정부 연합도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의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2주 동안의 조건부로 휴전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 사이에 이 휴전에 돌입할 조건은 갖춰진 상태인데요. 하지만 모든 반군들이 참여한 건 아니고요. 이 휴전 후에도 시리아와 러시아가 테러 세력을 공격한다면서 이 반군을 겨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자, 모든 반군이 참여한 건 아니고 또 참여한 반군도 2주간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휴전이 일단은 성사가 되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네, 휴전 시한을 앞두고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대해서 총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 내부 상황을 전하는 시리아 인권 관측소에 따르면 이 수도 다마스커스 동쪽 이 반군 점령 지역인 도우마에는 오늘 최소한 26차례 이 공습과 맹렬한 폭격이 있었고요. 하마와 홈스주에서도 이 밤새 정부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터키와 가까운 북부 라타키아주 반군 지역에서도 이 치열한 교전이 있었는데요. 시리아 정부군은 이 휴전을 앞두고 점령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총 공세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 이제 반군들이 2주간 조건부로 휴전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유가 아무래도 시리아 정부군이 그 휴전 이후에도 계속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이 테러 세력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ISIL이 아니라 이 아사드 정부에 대항한 반군의 공습을 집중했다는 게 이 미국과 서방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시리아와 러시아는 이 반군과의 휴전 후에도 이 테러 세력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반군 측은 시리아 정부가 휴전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군을 더 약화시키기 위한 공세에 나설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어제 백악관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유엔 안보리에서는 관련 표결을 실시한다는 소식이네요. 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 합의를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어제 안보리에 제출했는데요. 오늘 표결을 실시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휴전한 내용 또 이를 수용한다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세력의 입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예, 여기에 내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요. 모든 관련국들도 이 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걸 촉구했고요.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의 시급성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인도주의 지원 문제는 휴전안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시리아 정부가 반군 점령 지역에 대한 봉쇄를 풀고 인도주의 지원 물자가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시리아 정부와 반군이 휴전에 들어가게 되면 감시는 누가 맡게 됩니까? 예, 이번에 휴전을 제안한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 소속국들이 맡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이 주변국을 포함한 17개국, 그리고 유엔과 유럽연합, 아랍연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휴전 감시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앞서 미국 국무부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언론이나 이 지원 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동 관련 소식인데요. 이란에서 오늘 총선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이란 의회인 마즐리스 의원 290명을 뽑는 선거가 이란 전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 국제적인 관심도 높은데요. 중도 개혁파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 당선 후 이란과 주요 6개국 핵 협상이 타결된 후에 처음 열리는 총선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따라서 이 핵 합의에 대한 이란인들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고요. 특히 이번 총선으로 개혁파에 더 큰 힘이 실릴지 아니면 반대로 보수파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현재 그 이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다는 이 보도도 있던데요. 예, 아직은 투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투표율 최종 집계가 나온 건 아닌데요. 예. 예, 하지만 이 투표소에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면 이 투표율이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부터도 이 핵 합의 이후 앞으로 이란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을 걸로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중도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로하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혁파 후보들이 조금 선전한다면 개혁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당시의 공약으로 핵 문제 해결 그리고 경제 개혁을 제시했었습니다. 이후 핵 협상을 타결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 보수파의 저항에 부딪힌 게 사실인데요. 경제 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따라서 의회 내 개혁파의 목소리가 커진다면 이 개혁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 재선하기 위해서도 이번 총선 결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긴 한데 이 개혁파 인사들의 출마 자체가 막혀 있다. 그래서 이번 총선으로 획기적인 좀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 그리고 초보수적인 사법부에서 임명하는 헌법수호위원회가 미리 후보들의 자격 심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개혁파 후보들이 대거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 예, 중도파나 개혁파로 분류되는 후보의 80%가 심사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6,200명 가운데 중도파나 개혁파 후보는 300명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총선에서는 의원 290명을 뽑고요. 또 최고 지도자 임명 권한이 있는 국가 지도자 운영위원회 선거도 함께 치르는데요. 88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보수 성직자를 중심으로 150명이 입후보에 있습니다. 이란의 현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70대 중반의 고령이고요.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최고 지도자는 이번에 선출되는 의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선거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예, 빠르면 오늘 밤부터 이 선거구별로 윤곽이 드러나고요. 유권자가 가장 많은 테헤란도 오는 28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자, 일본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일본 총무성이 오늘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5년 전인 2010년 조사 때보다 0.7%, 100만 명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이 1920년에 인구조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5년 단위 조사에서 인구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처음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본이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총무성은 이 사망자 수가 출생 수를 웃도는 이 자연 감소가 커지고 있다면서 확실히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증가는 1950년대에 정점을 찍었고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2011년에 0을 기록한 후에 인구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예. 인구가 감소한다는 문제는 뭐 국가적으로 보면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경제 인구가 줄고요. 또 인구가 고령화되면 사회 비용이 더 들게 됩니다. 일본은 아베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출산 장려책을 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제 인구 확충을 위해서 외국인들의 이민이 쉽도록 이 관련 정책을 개혁하는 등의 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인구 고령화는 아시아에서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한국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고요. 중국도 인구 고령화가 현실화되면서 얼마 전에 이 한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이 벌써 10번째인데요. CNN 방송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이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롯해서 남아있는 경선 후보 5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11개 주가 동시에 선거를 치르는 이 슈퍼 화요일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어제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아주 격렬했습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 후보가 이 시작부터 트럼프 후보를 향해서 맹공격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불법 이민자를 모두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이 호텔 건설에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한 일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트럼프 후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또 이 트럼프 후보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으면 뉴욕 거리에서 이 시계나 팔고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고요. 트럼프의 넥타이가 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 또 트럼프 대학교 등을 들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가 이제 크루즈 후보, 테드 크루즈 후보의 출신주이자 또 지금 상원 의원으로 있는 텍사스주에서 열렸는데 크루즈 후보는 어땠습니까? 예, 크루즈 후보 역시 트럼프 후보가 정책에 관해서 말을 자주 바꾼다면서 이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후보가 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일이 있다면서 진정한 공화당원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기부한 건 기업인으로서 정치인들과 잘 지내려 한 것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어떤 문제들이 논의됐나요? 예, 건강보험 문제, 또 요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관 지명 문제, 캘리포니아 테러 용의자의 손전화를 둘러싼 애플사와 미 연방수사국 간의 대립, 또 중남미계 미국인들에게 다가가려는 방안 등 국내 문제부터 시리아 내전 문제 같은 국제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네. 북한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앞서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 북한 정권 교체를 위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도 감수할 생각이냐고 이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케이시 후보는 북한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군사 개입까지 감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요. 예. 예, 케이시 주지사는 중국을 이용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게 해야 한다는 앞서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번째 공화당 후보 토론회가 끝났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토론회 승자를 누구로 보고 있을까요? 예, 대부분 루비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날 사사건건 효과적으로 이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이미 선두 주자 자리를 굳힌 가운데 이런 공격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즈 후보 역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반면에 존 케이시 후보와 벤 칼슨 후보는 이날 발언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했고요.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에게는 최악의 토론회였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만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또 실제로 어떤 지지들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네. 자,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슈퍼 화요일 경선이 열리는 주에서 후보들 지지율이 좀 어떻습니까? 예, 어제 토론회에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슈퍼 화요일에 경선을 치르는 남부 7개 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나타났고요. 루비오 후보와 크루즈 후보는 20%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도 슈퍼 화요일 선거 일정을 좀 살펴볼까요? 예, 민주당은 다음 주 슈퍼 화요일 선거에 앞서서 이번 토요일에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예비 선거를 치릅니다. 예. 예,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을 누르고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오후에 북쪽 지방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서 1에서 5cm,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양덕과 중강,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 남포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는 최저 영하 6, 최고 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5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는 대부분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2도, 풍산은 최저 영하 18도, 최고 영하 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과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오가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북한의 석탄과 광물 수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어제 안보리 전체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초안의 사상 처음으로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모든 소형 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북한 판매 금지, 그리고 북한의 은행과 자산은 물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제재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밀수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를 검색하고 유엔이 금지한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항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석탄과 철강, 금, 티타늄, 히토류 등 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항공유와 로켓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런 모든 조치들이 전례 없는 내용이라며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시리아의 휴전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은 오늘 오후 이번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결의안 초안은
시리아에서의 전투 중단을 지지하고 합의대로 현지 시간 27일 0시부터 휴전이 발효되도록 했습니다. 초안은 또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국제 시리아 지원 그룹은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휴전이 오래 지속되도록 지원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갈등 당사자들이 국제단체들의 인도주의 지원을 보장하고 유엔이 중재하는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간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활동을 모든 면에서 강화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무부 청사에서 가진 국가안보회의 뒤 기자들에게 관련 부처에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의 병력과 기반 시설, 무기 등을 계속 파괴하기 위해 미국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만여 차례의 공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국방부는 내년에 사이버 방어 예산으로 9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최근 격렬하고 교묘한 위협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이버 안보 분야 예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과 같은 적국과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같은 여러 해커들에게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2017 회계연도 국방 예산으로 올해 대비 15.5% 증액한 67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전체 국방 예산 규모를 346억 달러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이버 대응 작전 등 사이버전 능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올여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합동 군사훈련 림팩에 참여한다고 중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림팩 해상훈련은 올해 6월과 7월 하와이 주변에서 실시됩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안보 위협들에 대처하는 중국 해군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2014년 림팩 훈련에도 20여 개 나라들과 함께 참여했지만 인도적 지원과 수색 구조 작전 등에 한정됐었다고 미 국방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란에서 오늘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 이후 처음 실시되는 오늘 총선에서는 29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약 5,5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임명 권한이 있는 88명의 국가지도자 운영회의 위원 선출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또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될 전망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